단원이 바뀌었죠. 정보의 전달과 저장이라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제 주 내용은 정보의 전달이고요. 저장은 맨 끝에 한 페이지 있습니다. 정보 전달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송수신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반사를 이용한 광통신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런 그 LC 회로입니다. LC 회로. 예, 그 축전기하고 코일이 들어있는 회로에서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또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 이런 거 나오죠. 예,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고요. 예, 오늘 한 내용은 그 전자기파의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자주 봐가지고 외워야 되는 지식적인 측면을 주로 물어보는 파트입니다. 일단 전자기파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퍼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전부 다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을 가지고 XY 지축을 만들 수 있어요. 다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횡파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기파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근데 매질이 진동하지 않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고 그 진동이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몇 가지 알려주면요. 전기장하고 자기장 중에서 전기장의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광을 예전에 LCD 할 때 했었잖아요. 근데 평광에서의 빛의 진동 방향은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보다는 전기장이 훨씬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전기장의 진동을 주로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요, 진행 방향이요,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장하고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있는데, 요거는 그 여러분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알려줄게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요 네 손가락하고 손바닥으로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접으면요. 순서는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접어보면 엄지가 이쪽을 향하죠. 이게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돼요. 그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요,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여기에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정도 되죠. 대략입니다. 대략. 우리가 보는 빛과 우리가 듣는 소리의 뭐 속력과 진동수 파장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빛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미터 퍼 세크 정도 됩니다. 보통 상온에서 1기압에서 소리의 속력은 340 미터 퍼 세크 정도 되죠. 그리고 얘는 특징이 진동수와 관계없이 진공에서 말하는 겁니다. 진공에서요.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얘가 일정합니다. 능력이 진동수와도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전자기파는요, 종류가 결국에 진동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계없이 진공에서는 속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죠. 파장과 진동수의 곱인데, 이건 그래도 이것도 기억하시죠. 아까 좀 전에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가시광선 쪽에서 붉은색 계열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입니다. 이건 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는데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순서를요, 수능 특강하고 좀 다르게 했습니다. 파장이 긴 쪽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진동수로 치면 진동수가 작은 쪽에서 진동수가 큰 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파장이 가장 길고 진동수가 작은 영역이 라디오파라고도 하고 전파라고도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 수능 특강에는 라디오파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이 전파도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장이 길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되고요. 회절이 잘 되면 통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무선 통신에 이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방송, 휴대전화, RFID 이런 데 쓰입니다. RFID는 여러분 교통카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파 얘기하죠. MBC, KBS, SBS를 공중파라 그러죠. 그거는 뭐냐면 요 무선으로도 방송 신호를 송출하는 방송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케이블 방송이라고 그러죠. 케이블 방송은 이제 이렇게 무선으로 전파로는 송신 안 합니다. 케이블로만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일단 마이크로파는요. 그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녀석이에요. 요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름이 마이크로니까 뭔가 작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게 파장이 아니라 진동수가 작은 겁니다. 마이크로파가 그러니까 비교적 작다라는 거죠. 마이크로파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약간 어디에 쓰이냐고 하면요. 이것도 파장이 꽤 긴 편이잖아요. 전체로 보면. 이것도 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근데 좀 더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되겠어요. 파장이 좀 더 짧으니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고급 통신으로 보이죠. 레이더, 위성 통신 이런 건 약간 고급져 보이잖아요. 레이더, 위성 통신. 전자레인지도 마이크로파 중에 일부 진동수를 씁니다. 특정 진동수죠. 2.45GHz인데요. 이게 물의 공명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서 그래요. 우연히 발견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군인이 초콜릿이 그 레이더 근처에서 녹는 거 보고 이 뭐지?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2.45GHz에서 초콜릿이 가장 잘 녹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물의 공명 진동수였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데풀 수 있는 음식들은 수분을 함유하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건조해진 음식을 효과적으로 데우고 싶으면 물을 좀 뿌리던지 피자 약간 굳은 거는 그냥 넣어서 데우는 것보다 물을 살짝 뿌리고 넣으면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눅눅해지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물을 뿌리는 것보다 물컵을 옆에 같이 이렇게 놓고 데우면 그 물컵에서 이제 물 분자가 수증기가 돼서 나와서 이렇게 좀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데워져 가지고 적당히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네요. 치킨 데워도 되나요? 그 전자레인지로? 그 뼈가 좀 위험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금속은 데우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폭발할 수도 있죠. 그게 그래요. 전자레인지 물의 공명 진동수.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근데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녀석이 적외선입니다.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자색보다 파장이 더 짧은 녀석을 자외선이라고 그럽니다.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다.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 자외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적외선 차단 크림 바릅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 바릅니까?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외선이 좀 더 에너지가 큽니다. 진동수가 커요. 진동수가. 그래서 살균도 하죠. 우리 피부를 태우는 역할을 하고요. 위조 지폐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자외선을 이제 형광물질에 입사시키면 형광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보이던 무늬가 보이죠. 블랙라이트라고 그 보라색 형광등 본 적 있습니까?
보라색 형광등 블랙라이트에서는 일부 자외선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돈을 비춰보면 돈의 무늬가 막 이렇게 보여요. 그게 형광물질이 발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적외선은 어디에 쓰이냐? 광통신, 그리고 광센서, 열감지 이런 데 쓰입니다. 이런 그 TV 수신부에 있는 게 그 적외선을 감지하는 광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그 리모컨에 있는 부분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고요. 그 적외선을 이용해서 씁니다. 그 광통신도 안에 적외선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적외선만 이용하는 건 아닌데요. 주로 적외선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하고요. 그다음 사람의 체온, 동물의 체온 근처에서 적외선이 많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각종 체온계라든지 열 감지 시스템에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고 진동수가 큰 게 또 X선이 있어요. 그 X선은 엑스레이라고도 하죠. 엑스레이 사진, 공항 검색대 이런 데 이용됩니다. 얘는 투과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살은 통과해요. 그래서 살은 통과하는데 뼈는 통과 못하니까 뼈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항 검색대에서 가방을 검색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근데 공항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달 때도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이제 체온이 높은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가방 검사가 더 크죠. 그래서 X선 사진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다음 감마선은요. 핵 붕괴나 핵 변환 시에 방출되는 가장 진동수가 큰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인데 투과력이 매우 크고 암 치료에 이용됩니다. 암세포에 집중 쪼여가지고 암 세포를 죽이는 데 사용되고 투과력이 커서 비파괴 검사 같은 데 이용됩니다. 다리를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리를 부셔봐서 내부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를 감마선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이걸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해요. 감마선을 이용합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 가에서 단은 적외선, X선, 마이크로파가 이용되는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는 뭐겠습니까? X선이고요. 위성 안테나는 마이크로파입니다. 귀체온계는 적외선이 되겠네요. 그럼 기억 파장은 가의 파동과 다의 파동이 같나요? 누가 더 길죠? 다가 더 길죠. 그다음 진공에서의 속력은 가나다 모두 같죠. 가나다 모두 같고 다의 파동은 적외선이 맞죠. 그래서 니디에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자기파의 발생과 그다음에 축전기 코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